북적인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죠.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정안 연내 처리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했죠. 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 연내 처리 요구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는 절대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입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목표 날짜를 정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우리 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혼자서 마음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당이 밀어붙여선 더 안 될 일이다. 토론회를 통해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된 여야가 합의한 국민이 합의한 연금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 TF는 정부의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한 추계 결과를 요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적정 노후 소득 보장, 재정 안정화, 사회적 연대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협박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이제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내지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오늘 새정치연합이 개최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조금 인형적으로 정치적 입장 같은 것이 새정치연합과 비교적 가까운 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이른바 보수 진영인 학자들조차도 개혁에는 공감하지만은 그 시점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은 그들에 대한 신뢰와 연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자기 개혁안을 한번 만들어 보길 주문한 것이겠죠. 예.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연금 수령자와 고소득 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해 취약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서 예산 전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상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각종 예산 따내려고 이제 혈안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실제로는 안전과는 무관한 부실한 예산인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포장지만 가져다 씌웠을 뿐이지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생활체육 정보 제공 및 종목 보급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15억 원이나 내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안전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어서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예, 예. 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무늬만 안전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입니다. 이 국토부가 항공안전교육훈련 명목으로 13억을 신청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항공영어 강사 인건비, 교육비 등 대부분이 항공영어 교육에 사용이 된답니다. 예. 당연히 항공안전과 영어 교육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비교적 안전과 관련이 깊긴 하지만 들어간 돈이 그 값을 제대로 해낼지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사례인데 안행부는 신규 사업으로 이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면서 500억 원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예. 경찰과 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바꿔보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정말로 안전과는 무관한 부실한 예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뉴스가 또 눈길을 끕니다. 오늘 네. 퇴직 공무원들을 만난다고요. 아무래도 네. 공무원연금 개정 때문이겠죠.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후 3시에 그 국회 대표실에서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전국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 뭐 이런 단체도 있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김기욱 회장과 회원 등 10여 명하고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혁안에 대한 퇴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이었죠.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끝장 토론 형식의 면담을 시도했는데 예.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공투부는 새누리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 법안 처리 고수 입장 철회 등의 요건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고요. 오늘 이에 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뭐 야당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단 연내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이게 두 가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줄까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예, 새누리당의 입장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네요. 예,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으로 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 참여연대로부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무성 대표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수원대가 지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특혜 임용해줬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예. 그 이후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 수원대 관계자 등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대로부터는 내부 교수 임용 규정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학교 측이 내부 규정과 달리 김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정말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봤다고 합니다. 이후에 검찰은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 네. 김무성 대표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은 사실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산 전국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게 늘 빈축을 사왔던 부분인데 네. 정의당이 갑자기 국민 쪽지 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뭐 좀 신선하고 재미난 얘기입니다. 비교섭 단체죠, 정의당은. 예. 교섭 단체는 지금 우리 국회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양당밖에 없습니다. 비교섭 단체라는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의당은요. 통합진보당도 그렇고요. 정의당이 국민을 위한 쪽지 예산을 공개적으로 제시키로 한 겁니다. 쪽지 예산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들이대보겠다 이런 겁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안 조정 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로만 꾸려졌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 쪽지 예산을 오늘부터 매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의당은 제1호 쪽지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이 여러 가지로 힘에 붙이긴 하지만은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회관 신축할 때 그 옆에 한바집이라고 하죠. 예. 식당이 크게 지어졌었는데 거기에서 송년회 하면서 그 청소 노동자분들 모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쪽지 예산이라는 좀 이상한 방법을 통하긴 하는 거지만은 예. 어떻게든 좀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 예산 의미가 네. 있어 보입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최근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이 새누리당을 보면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 안 했고 총각이라서 그런지 나온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예. 조금 혹하기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오늘 허경영 씨 아시죠? 허경영 씨를 야당 대표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 비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는 얘기는 마치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씩 주겠다고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설렁탕이 공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예산도 방대하게 많이 들어 무상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 지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100만 호라고 말하고 있는데 10만 호만 건설하더라도 12조 넘게 든다면서 마치 신혼부부에게 집을 그냥 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주장인데 예산 문제도 있고 신혼부부가 이런 임대주택을 선호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슈만 나오면 여야가 너무 정치 공방으로 가져가고 있다. 국민들은 더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책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이것은 임대주택이고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이내로 전세든 주거든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같은 정책이란 얘기죠. 예. 공짜로 설렁탕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마타두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집 한 채를 또 공짜로 주는 것은 오해라면서 저리 임대주택을 젊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면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104조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아이도 더 낳게 할 수 있는 일거사득의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이를 낳는 것까지 연결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개연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정책을 발표한 이 홍종학 의원은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기한 무상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돈 받고 빌려주겠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음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공짜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공짜라는 프레임으로 새누리당이 조금 손해를 본 적이 있지만 선거 때 득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짜라는 말을 자꾸 가져다 덮어 씌워가지고 좀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0분입니다. 이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성차별적 질문에 순종적으로 응답하라는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돼 있다는데 고용노동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파문이 잇따라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있었고요. 또 군에서도 계속 성희롱 또 성폭행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전 검찰총장 출신이 성희롱 혐의로 지금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그것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고용노동부 관련 사이트에 이러한 성차별적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성차별적 질문에 순종적으로 응답하라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자리 정보가 나와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는 취업 도우미 면접 요령이라는 코너에서 구직자들에게 입사 면접에서 있을 수 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일종의 모범 답변을 제시해놨는데요. 예. 특히 여성 지원자와 연관된 질문 및 답변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관련 컨텐츠를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예. 성차별적 내용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면접관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예. 이에 대한 모범 답변으로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 농담으로 잘 받아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대화하여 제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원자가 이런 답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모범 답변이라고 해서 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최근 성희롱 관련 재판도 많고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라는 점을 답변에 앞서서 명심해야 한다고 여성 구직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요. 커피나 복사 같은 잔 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또 모범 답변입니다. 커피를 타야 한다면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하겠습니다.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직장을 소중한 저의 생활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할 만하면 퇴사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결혼 예정자나 오래된 애인이 있을 경우 기업은 채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모범 답안은 저희 언니들도 결혼보다는 일에 매진해서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 어이가 없고 황당한 내용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답안인데
아무튼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또 고용노동부가 예.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걸 또 올려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들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런 고용노동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단순 집회 해산 명령 거부에 수색영장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10일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 양모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양 씨의 자택과 신발장, 옷장 등을 뒤지고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한 양 씨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고 집안을 뒤지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예전에도 집회 참가 문제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봤지만 이제는 경찰이 집안까지 들이닥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양 씨가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 참가해 해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며 집회 당시 찍은 체증 사진을 제시했지만 양 씨가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 지휘 아래 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체증 사진에 찍힌 점퍼와 신발, 모자, 마스크 등 4가지를 영장에 적시해서 갔고요. 또 점퍼와 모자를 집안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영장을 발부한 서울 북부지법은 집회 참가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확인하는데 양 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검찰이 본인 확인을 위해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 폭행이 아닌 단순한 해산명령 불응으로 수색에 나선 경우는 드물다라는 평가입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도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집회 참가는 기본권 행사에 속하는 것인데 영장을 청구한 쪽도 발부한 쪽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가볍게 여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난방열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은 배우가 있죠. 김부선 씨요.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만 입건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예, 열량계를 조작해서 난방비를 조작했다라는 일명 김부선 아파트 관리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아파트 관리소장만 입건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김부선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소장 장 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 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소장 장 씨 등은 난방량이 적게 검침된 세대를 방문해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인터폰으로 묻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열량계 조작을 방지, 적발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봉인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예. 반면 아파트 입주민의 열량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경찰은 이 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차례 이상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69가구 중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정확한 이유가 없는 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애초에 열량계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해당 가구에서 고의로 이를 뜯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검침 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이 제기는 되지만 공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육군이 1,300억 원을 들여서 서울 용산에 호텔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또 무리를 빚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JTBC 어제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에 있는 용사의 집을 허물고 30층짜리 육군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 예.
군 업무와 군인들의 휴식처 등을 위해서 객실과 편의시설, 또 예식장 등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육군은 총 사업비로 군인 복지기금 129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장병 전용 객실이 적고 병사용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계획도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상 30개 층 중에 병사 전용 공간은 단지 3개 층밖에 안 된다며 재고와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바로 그 국군이 지으려고 하는 호텔의 바로 옆에 민간업체가 비슷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다가 근처에 있는 군 시설과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경 2km 안에 있는 국방회관, 국방컨벤션 센터 등에도 예식장과 연회장 등이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예식장과 연회장 등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군의 업무와 군인들의 휴식 등을 위해서 마련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살펴보니까는 병사 전용 공간은 3개 층밖에 되지 않는. 네, 30개 층 중에서 3개 층이니까요.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 수준인 거죠. 취지와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조회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 씨가 채군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조오영 행정관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 판결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간단히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서초구청 공무원은 법정 구속이 됐고요. 국정원 직원은 집행유예,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군요. 예. 예. C&M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 중인데 하지만 이를 다룬 지상파 방송을 살펴보면 JTBC밖에 없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지난 12일 KBS, MBC, SBS 가운데서 CNN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다룬 방송사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9과 MBC 뉴스데스크는 16년 만에 입시 한파를 톱뉴스로 다뤘고요. SBS 8시 뉴스의 경우에는 10%에 달하는 체감 실업률을 다루면서 일자리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입시 한파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톱뉴스로 보도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보도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방송사마다 방송된 20개가량의 리포트 가운데서 영하의 날씨에 20m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식이 아예 없다는 사실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파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이 소식을 다룬 방송은 JTBC의 뉴스룸뿐이었습니다. 예.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인데 싱가포르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눈길을 끄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1987년 결혼, 가족, 꾸러미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선 뒤 지난해에는 지원 영역을 결혼, 주거, 자녀 양육,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와 또 일가정생활 양립, 아버지 양육 참여 등의 6개 분야로 확대해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공적기관을 통해 미혼 남녀의 교제를 주선하고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남편에게도 일주일에 유급 출산휴가를 주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또 싱가포르가 조부모 양육수당과 외국인 재가입주 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친척 돌봄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 보육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의 정책을 참고로 현재 231개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국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가 미국인을 참수했다며 동영상 공개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이 5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국인 구호 활동가 피터 캐식을 참수했다면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복면을 쓴 남성이 마지막 십자군, 미군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십자군을 끝장내겠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참수된 피투성이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이 피터 캐식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조직원은 영국식의 억양으로 이라크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무슬림에 대적했던 미국인 피터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IS가 참수 장면을 공개한 서방 국적자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5번째인데요. 이에 대해서 버나뎃 미한 국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정보당국이 이 동영상의 진위를 가리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무고한 미국인을 잔인하게 죽인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도 냉혈한의 살인에 몸소리 쳐진다며 정보당국이 동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감액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요. 남은 기간은 2주인데 쟁점별로 여야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지키겠다는 여당과 이를 깎으려는 야당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보니까는 이른바 사자방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에 자동 부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야당의 좀 이 파워가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방을 벌이다가도 결국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상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그냥 가결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에 예산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야당의 전략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자방 공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당과 밀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4대강 예산, 다 전임 정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해외 자원외교 실패 문제, 이것을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산 비리는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와 현 정부가 다 걸려있는 문제고요. 국방부 내지는 방사청과의 이제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초점이 중요한데요. 지금 예견되기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제일 앞단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결국은 11월 말 정도에 가서는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야당이 받아주면서 이 사자방 국조 중에서 전체 혹은 일부라도 국정조사를 따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빅딜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 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 정치권에서 선언한 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 빅딜설도 이제 이 일리가 있는 안으로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깎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연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예산을 누가 많이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선 국회의원들의 이제 파워 서열이 결정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요. 여당, 야당이 정책적으로 서로 강조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여당은 이제 경제 활성화 올인 또는 야당은 이제 이 무상복지로 벌어져 있는 무상급식, 무상 혹은 보육,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문제, 중앙정부가 편성하라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런 정책적인 대결로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여야 지도부 모두 올해는 쪽지 예산 없다, 카톡 예산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게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뉴스 하나가 이정현 이제 여당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김무성 대표의 미안함이에요. 예, 예.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예산 소위에 원래 이정현 의원을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왜 참여시키려고 했을까요? 지난 730 재보선 때 이정현 의원이 26년 만에 여당 의원으로 어찌 보면 호남에서 최초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게 지역 갈등 해소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 내막을 알고 보면 이정현 의원은 이 막대한 예산 폭탄론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소위에 이정현 의원이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본인의 지역구에 본인이 약속한 정말 호남에서 최초로 이제 선출된 여당 의원이라고 하는 점에 부응하여 그 예산을 지역에 가져가야 사실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라든가 김무성 당대표가 굳이 나서서 달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면서 예.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양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미 쪽지 예산이나 지역구의 카톡 예산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 여야 모두 이 의원들이 지금 이제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뭐 보건복지위에서는 이제 보건복지 관련 예산, 국방위에서는 국방 예산 이렇게 심의해서 이것이 이제 예결 소위로 모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안 플러스 국회에서 덧붙여진 예산안이 대략 한 15조 정도가 증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감액이라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야당에서 증액한 예산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인지도 함께 뜯어보지 않으면 이것도 여야 빅딜 속에 묻혀져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어찌 보면 이제 연말 예산 쇼를 벌이고 나서 여야가 서로 흡족한 절충선을 찾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자방과 또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야의 빅딜 혹은 담합, 야합으로 다 그냥 유야무야 묻혀서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지금 안행부가 없어졌잖아요. 행자위로 바뀌어버렸고 국민안전처와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 인사혁신처가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설치 가동돼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내일 중에 청와대 인사가 결정돼야 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위원회들은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묻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전쟁이라고 신문 지면에 이제 떠들고 있는 것 이면에 사실은 여야가 함께 지금 이제 이 구렁이담 넘어가려고 하는 예산들이 섞여 있는 경우 이 표면적으로는 쪽지 예산, 이 카톡 예산 없다고 했지만 지금 여당, 야당은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 나가서는 통합진보당까지도 뭐 이제 이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 쪽지 예산 방지법을 다 국회에 올렸거든요. 문제는 쪽지 예산 방지법은 하나도 지금 이 손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산 전쟁이 정말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해서 날선 싸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좀 하나하나 뜯어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8박 9일간의 중국, 미얀마, 호주 순방 일정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외 순방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해외 순방 효과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매체에 실린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9.1%로 소폭 상승했다. 지금까지 항상 이제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소폭 상승을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율인 건 사실이지만 이제 과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주일 동안 대통령은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정상회담이었고요. 베이징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이 미얀마의 네피도로 옮겨서는 거기서는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였는데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죠. 한중일을 포함해서 오바마를 북경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호주의 브리스번으로 넘어가서는 G20 서밋이라고 해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데요.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바가 있죠. 2010년에 우리나라 삼성동에서 열렸던 바로 그 G20입니다. 이게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도 아니고요. 필요하면 1년에 2번도 열립니다. 그래서 2008년에 시작된 이래 지금 10차까지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MB 정부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 G20을 좀 이제 조소하는 G벽서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예술가가 처벌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그때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G20 정상회의를 국내에 유치해서 20조에서 30조에 가까운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고요. 호주 브리스번 매우 조용하게 G20 정상회의 끝냈고, 그 다음에 다음 의장국이 터키입니다. 터키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참여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열게 돼 있는 이 회의를 우리는 불과 4년 전에 왜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대단한 것을 유치한 것처럼 또 이제 수십조의 경제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냈는지, 그때 이제 서울 G20 서밋은 굉장히 이제 내용상 실패작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강대국들 간의 환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굉장히 이제 으르렁거리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그 참여국들이 모두 앞장서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국내 언론에서 언급한 것은 이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이 신흥국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일견 타당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양적 완화의 이제 확대나 축소, 혹은 일본의 이제 엔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과연 들어줄 만한 상황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요. 선언이나 발언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슈와 맞물려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이제 대통령은 이제 3개국을 순방하고 정상회의를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교적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은 그 전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대통령 출국 전에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 돌아온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최룡해가 러시아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이 신냉전 타파를 위한 여러 이제 20세기의 좀 유력 정치인들, 예를 들면은 닉슨 행정부 때 이 핑퐁 외교를 이끌었던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나, 혹은 이제 90년 이후에 소련 연방 해체의 이제 이 주역이 됐던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러시아 푸틴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와 대화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하는 이제 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개최하는 걸로 대통령이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는 환영을 밝혔습니다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표면적인 정상회담이냐 아니면은 이 좀 이면적인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냐, 이제 실효성의 문제를 지켜봐야 되는 가운데, 예. 우리 대통령이 돌아오시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일 수요일부터 조직 개편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가동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 처장 그리고 인사혁신처 처장 이 처장들이 다 장관급 인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누군지가 오늘 내일 이제 인사 발표가 나야 되는데 지금 국민안전처는 대량 내정자가 윤곽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예. 안행부 당시에 이 차관, 이성호 차관이 군 출신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안전 전문가로 차관급으로 활동했으므로 이분이 이제 내부 승진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지금 인사혁신처는 좀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전문가가 승진할 경우에 관료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적폐라든가 관폐라고 이야기해온 문제를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거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의 이 인사 관련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고심을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인사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 혹은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돌아와서 청와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좀 급박하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 카드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106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을사늑약을 맺은 한일 강제 병합을 당한 국치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뭐 트윗에 그런 글을 날렸어요. 이게 담양 펜션의 사고를 보면서 이 국치일로부터 나아지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담양 펜션 이 화재 사건과 을사늑약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요즘 하지 않습니까? 예. 복잡계 사회에서 작은 실수의 반복이 결국 거대한 실수의 반복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건데요.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월호 때 많이 회자됐는데 한 번의 초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례의 이제 작은 사고들이 있고요. 그 사고가 있기 전에는 이미 수백 건의 사고의 징후가 조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의 참사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작은 이 지진파와 여진들이 합쳐서 결국 큰 참사 하나가 뻥 터지게 되면 터지고 나서야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 이 담양 화재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이제 하루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최모 씨가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 명의는 부인이지만 이분이 그 지역의 이제 기초 의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 수사가 여러모로 미진합니다. 정말 그 동신대생, 이 패러글라이딩 동아리에 재학생들, 졸업생들 해서 26명이 그 펜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이제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인데요. 이 안타까운 목숨이 이제 사라져간 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는 일단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것은 법적 제약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 그 다음에 최모 씨는 지금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은 조사를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하기는커녕 지금 병원에 가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화재 현행범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 이 경찰 이 조사 흐지부지한 거 하고 또 다른 유사한 일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 남방투사 김부선 씨 사건, 이 11가구에 대한 난방비 제로, 그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사종결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어가면서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이 행정 담당자들이 이것을 덮기에 바쁜 이런 상황이 엎치고 덮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설을 하나 써본다면은 이 펜션 사고가 났던 곳에 이 시의원이 펜션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광역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스스로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제도를 만드는 권력기관에 참여해서 이 사람은 공적인 직분을 통해서 사욕을 채우는 정치인이 되겠죠. 지금 우리 국회에 그런 정치인이 많은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1905년 당시 을사늑약 당시에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고종 황제는 결국 서명하지 않았죠. 을사늑약에. 그리고 이 국내의 많은 대신들이 거부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5명의 대신이 거기에 일본의 찬동을 표하면서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이완용을 포함해서요. 그 총칼을 겨누고 결국은 황제와 대신들을 압박해서 겁박을 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로 이 불법 침탈하는 상황으로 합병을 시킨 것인데
그 식민 역사가 36년을 흘렀고요. 그 이후로 지금 친일파의 잔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역사까지. 그래서 저는 담양 사건이나 혹은 이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제로 사건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작은 문제들이 결국은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큰 역사적인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산안 처리만 해도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되어 온 문제인데 결국은 여야는 본인들의 이 입속을 채우고는 마치 투쟁하지 않고 투쟁한 척하는 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배려한 척하는 여당이 담합하면서 기성정치 구조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 이것이 뭐 새정치연합이 분당을 하던 뭐 친노가 당권을 잡던 반노가 당권을 잡던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떤 대안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의 재창출이나 정권의 교체나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치가 민심과 이반하는 현상이 자꾸 가속화되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것을 이제 추동하고 있는 또 이면에 이제 권력의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좀 국칠 다음 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함께 좀 역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성찰하고 조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저를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질타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